안녕하십니까.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이영균입니다. 이 시간에는 토탈리 바스로플라스티 이후 인스테빌리티에 대한 스피노펠빅 릴레이션십의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 후 재수술을 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에이셉틱 루즈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흔한 이유가 바로 오늘 다루게 되는 디스로케이션과 인스테빌리티가 되겠습니다. 에이셉틱 루즈닝은 인공관절 치환술 후 비교적 장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하는 데 비해 디스로케이션은 조기에 발생하며 디스로케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환자와의 관계가 급격히 나빠지게 되는 그리고 나아가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디스로케이션과 관련하여 기존에 알려진 위험인자로는 크게 환자 요인, 그리고 술자 요인, 그리고 기기 관련 요인이 있습니다. 환자 요인으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위험이 높고 신경학적 질환이 있거나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 염증성 관절 질환이거나 소화기 고관절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했을 경우, 과거 수술을 받은 적이 있거나 재치환술을 받은 경우에 탈구의 위험이 증가하고 척추의 변형이 있거나 유압술을 받은 경우에 탈구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술자 요인으로는 낮은 수술 경험이나 후방 도달법을 사용한 경우, 치환물의 위치가 부적합한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기계와 관련해서는 사용한 대퇴골두의 크기가 작거나 마모가 심하게 발생한 경우, 그리고 치환물이 해리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치환물 위치가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치환물의 위치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를 수 있어서 불안정한 인공고관절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비구컵의 위치가 이상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대퇴스템의 위치에 이상이 있는 경우, 세 번째는 외전근에 이상이 있는 경우, 네 번째는 임핀지먼트가 발생하는 경우, 다섯 번째는 장기간 사용 후 마모가 심한 경우이며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러한 다른 이상이 보이지 않는 원인 미상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스타블라 컴포넌트의 위치가 오늘 주제인 스피노펠빅 릴레이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먼저 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겠습니다. 아스타블라 컵의 인클리네이션은 코로날 플랜에서 양쪽 티어드롭 사이의 연결선과 비구컵의 가장 아래쪽 경계와 가장 바깥쪽 경계를 잇는 선이 이루는 각도입니다. 안테버전은 트랜스버스 플랜에서 코로날 플랜과 비구컵의 가장 앞쪽과 가장 외측의 경계를 잇는 선이 이루는 각도입니다. 안테버전에 대해서는 아나토미컬 안테버전, 라디올로직 안테버전, 오퍼러티브 안테버전 등 서로 다른 정의가 있으며 그 크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차이가 아주 크지 않고 오늘은 편의상 구분하지 않고 안테버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스타블라 컵의 위치가 중요한 이유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세이프 존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 탈구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세이프 존의 인클리네이션은 40도 플러스 마이너스 10도이며 안테버전은 15도 플러스 마이너스 10도 이내입니다. 이 또한 술잔마다 그리고 연구마다 타겟 앵글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임핀지먼트 없이 ROM을 얻을 수 있는 안테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아스타블룸은 펠비스의 한 일부분이고 펠비스는 스파인에 연결되어 있어 아스타블룸의 오리엔테이션은 필연적으로 펠비스와 스파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특히 스파인과 펠비스의 관계 및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스피노펠빅 릴레이션을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펠빅 인시던스는 골반의 형태에 따라 정해지는 고유한 값으로 생후 4세부터 18세까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성인이 된 이후에는 나이에 따른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골반의 전후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펠빅 인시던스는 펠빅 틸트와 세이크럴 슬롭의 합과 같고 여러가지 골반 지표와 척추 지표 사이에서 사슬을 형성하고 있어서 스피노펠빅 릴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펠빅 인시던스에 따른 골반의 형태 및 전후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펠빅 인시던스가 클수록 세이크럴 슬롭이나 펠빅 틸트 또는 이 둘이 모두 증가하게 됩니다. 매우 작은 펠빅 인시던스를 보이는 골반은 전후방 길이가 짧고 상하로 긴 수직형 골반의 형태를 보이고, 이 경우 대퇴골두가 세이크럴 S1 바디 바로 직하방에 존재하게 됩니다. 반면에 펠빅 인시던스가 큰 골반은 전후경 직경이 크고 수평형 골반으로 세이크럴 슬롭이 크고 대퇴골두는 S1보다 전방에 위치하게 됩니다. 세이크럴 슬롭은 S1의 어퍼핸드 플레이트와 수평선이 이루는 각도입니다. 세이크룸은 척추의 베이스를 형성하기 때문에 세이크럴 슬롭은 요추 망곡의 크기와 모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하부 요추의 모양이 세이크럴 슬롭의 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세이크럴 슬롭이 요추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게 되고 척추 전체의 시상 망곡의 형태를 좌우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세이크룸이 SI 조인트를 통해서 펠비스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펠빅 틸트 정도에 따라서 세이크럴 슬롭이 변하게 됩니다. 펠빅 틸트는 골반의 회전에 따라 변화하는 다이나믹한 펠빅 파라미터입니다. 피머 헤드의 중심에서 세이크룸의 어퍼핸드 플레이트의 중간 지점을 찍은 점을 연결하여 수직선과 이루는 각도를 재고, 정상 범위는 20도 미만입니다. 척추의 후만 변형이 발생할 때 보상적으로 포스테리어 틸팅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게 됩니다. 펠빅 틸트와 세이크럴 슬롭을 합한 값이 바로 펠빅 인시던스가 되는데, 펠빅 인시던스가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되므로 펠빅 틸트가 증가하면 세이크럴 슬롭이 감소하고, 펠빅 틸트가 감소하면 세이크럴 슬롭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토탈리 바스로플라스티라는 환자에서 스파인 펠빅 릴레이션십이 토탈리 바스로플라스티의 디스로케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19년 힙 앤 펠비스에 발표된 리뷰 아티클을 보시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스탠딩에서 시팅 자세로 자세를 변화할 경우에 피지올로직한 상태에서 펠비스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이는 그림에서와 같이 시팅 자세에서는 햄스트링 작용으로 인해서 펠비스가 포스테리어 틸팅되고 펠빅 틸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이크럴 슬롭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펠비스가 포스테리어 틸팅될 때 아스타블룸의 안테버전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증가하는 정도가 펠빅 틸트가 1도 증가할 때 아스타블룸의 안테버전이 약 0.7도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안테리어 임핀지먼트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동반돼서 포스테리어 디스로케이션을 방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스파인이 스티프한 경우에는 펠비스가 포스테리어 틸팅되는 것이 방해를 받게 되고 그 정도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세이크럴 슬롭의 변화도 10도 미만으로 감소하게 되고, 이는 아스타블러 컵의 안테버전이 증가하는 효과를 상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안테리어 임핀지먼트가 증가하게 되고 결국 포스테리어 디스로케이션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스파인이 스티프할 경우 시팅 시 안테리어 임핀지먼트로 인해 포스테리어 디스로케이션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런 환자에서 토탈리 바스로플라스티를 할 경우에는 컵의 안테버전을 조금 더 증가시키는 것이 포스테리어 디스로케이션을 막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편 나이가 들면서 척추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디스크 하이트가 감소하고 포스테리어 백머슬이 약해지면서 럼바의 로토시스가 감소하게 되고 결국 플랫백 디포미티라고 불리는 디포미티가 발생하게 됩니다. 서지탈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펠비스가 포스테리어 틸팅되고 펠빅 틸트는 증가하고 세이크럴 슬롭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아스타블러 안테버전은 증가하게 되고 스탠딩 자세에서도 포스테리어 임핀지먼트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척추 변형 여부를 확인하는 파라미터로는 PI-LL이 있습니다. 펠빅 인시던스 빼기 럼바 로도시스가 되겠습니다. 펠빅 인시던스는 일정한 값이므로 럼바 로도시스가 작아지면 PI-LL 값이 커지게 됩니다. 즉 나이가 들어서 플랫백 디포미티가 들수록
PI-LL 값이 커지게 됩니다. 10도 미만인 경우를 정상, 10도 이상인 경우부터 플랫백 디포미티로 진단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플랫백 디포미티가 있는 환자에서는 시팅에서 스탠딩으로 할 때의 변화가 의미가 있습니다. 스파인이 플렉서블 할 경우에는 시팅에서 스탠딩으로 움직일 경우에 펠빅 틸트가 감소하고 세이크랄 슬롭은 증가하게 됩니다. 즉 아스타블러 안테버전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즉 스탠딩 시에는 아스타블러 안테버전이 감소하게 돼서 포스테리어 임핀지먼트의 위험을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플랫백 디포미티가 있으면서 스파인이 스티프한 경우에는 시팅에서 스탠딩으로 움직일 때 증가된 포스테리어 펠빅 틸트가 그대로 유지되고 세이크랄 슬롭도 변화가 거의 없고, 이로 인해서 아스타블러 안테버전이 감소하는 효과가 상쇄하게 됩니다. 결국 스탠딩 시에 아스타블러 안테버전이 감소하지 않아서 포스테리어 임핀지먼트 위험이 증가하고 안테리어 디스로케이션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에서는 비후컵의 안테버전이 너무 클 경우에는 안테리어 디스로케이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겠습니다. 정리하면 척추가 노멀 얼라이먼트인 경우 플렉서블 하거나 스티프 할 수가 있겠죠. 척추가 플렉서블 할 경우에는 펠비스의 포스테리어 틸팅이 일어나면서 아스타블러의 안테버전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안테리어 임핀지먼트가 감소해서 포스테리어 디스로케이션이 예방되겠습니다. 하지만 스티프한 스파인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상쇄돼서 안테리어 임핀지먼트가 증가하고 포스테리어 디스로케이션의 위험이 증가하겠습니다. 펠빅 틸트나 세이크랄 슬롭의 변화량을 기준으로 스티프 스파인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때 기준이 10도 미만인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척추가 플랫백 디포미티가 있을 경우에는 척추가 플렉서블하면 앉았다가 일어설 때 펠비스의 안테리어 틸팅이 일어나서 아스타블럼의 안테버전이 감소하고 포스테리어 임핀지먼트가 감소하게 되면서 안테리어 디스로케이션이 예방이 됩니다. 하지만 스티프 스파인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상쇄되고 안테리어 디스로케이션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스티프 스파인 여부를 판단하는 펠빅 틸트나 세이크랄 슬롭의 변화 기준량 역시 10도 미만인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파인의 디포미티와 플렉서빌리티 때문에 아스타블러 안테버전이 변화하게 되고, 이로 인한 디스로케이션의 방향과 위험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술 전 계획 단계에서 척추의 상태에 대해 사전에 평가가 필요합니다. 즉 스파인에 디포미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룹 1, 그룹 2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 스티프한지 여부에 따라서 그룹 A, 그룹 B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디포미티가 없이 노멀 얼라이먼트이면 그룹 1, 플랫백 디포미티가 있으면 그룹 2로 구분하고, 이후 스티프하지 않으면 A, 스티프하면 B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플랫백 디포미티의 판단은 PI-LL로 10도 이상인 경우가 되었고, 스티프 스파인의 판단은 자세에 따른 세이크랄 슬롭의 변화량으로 10도 미만인 경우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컵을 어떻게 위치시켜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1A는 노멀 얼라이먼트의 스파인이 플렉서블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아스타블러 안테버전을 위치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룹 1B는 노멀 얼라이먼트이지만 스파인이 스티프해서 1A인 경우보다 안테리어 임핀지먼트와 포스테리어 디스로케이션 위험이 높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컵의 인클리네이션과 안테버전을 5도 정도 높이는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플랫백 디포미티가 있는 그룹 2인 경우에는 스파인 디포미티로 인해서 스탠딩 시에도 펠비스가 포스테리어 틸팅되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스탠딩 시에도 아스타블럼의 펑셔널 안테버전이 증가되어 있으므로 이런 환자에서 수술 시에는 포스테리어 임핀지먼트로 인한 안테리어 디스로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나토미컬 안테버전보다는 안테버전을 줄이는 것이 권고가 되겠습니다. 한편 2B인 경우에는 플랫백 디포미티가 있으면서도 스티프 스파인이기 때문에 안테버전을 너무 줄일 경우에는 포스테리어 디스로케이션의 위험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나토미컬 안테버전보다는 안테버전을 줄이더라도
펑셔널 펠빅 플랜, 즉 코로날 플랜에 대해서는 안테 버전이 25도에서 30도 정도 되도록 위치해야 합니다. 즉 2B인 경우에는 앞으로도 빠질 수 있고 뒤로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세이프 존이 아주 좁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요약하면 스파인, 펠비스, 아스타블룸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스파인 디포미티와 플렉시빌리티가 결국 아스타블룸의 안테 버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플랫백 디포미티가 있는 경우에는 펠비스의 포스처럴 틸팅을 통해서 안테 버전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스티프 스파인의 경우에는 아스타블룸 안테 버전의 다이나믹 체인지를 방해해서 임핀지먼트를 유발하고 이로 인한 디스로케이션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토탈리 바스로 플라스틱 할 경우에는 수술 전 플래닝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수술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